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 네. 흠칫 놀랄 정도로 아주 강경한 발언이었는데 반국가 세력들은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 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이 발언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걸까요? 저도 너무 세서 네. 여의도 정치권 취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최근에 또 지지율이 30% 박스권에 갇혀 있잖아요. 좀 힘 좀 받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서문시장 가면 좀 막 지지자들 만나고 잘합니다 막 네. 이러니까 힘을 좀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기획된 행사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평가는 별로 안 좋습니다. 특히 야권에서는 일베와 하등 다를 바 없는 대통령의 인식에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회 제1당이 반국가 세력이면 대한민국 국회도 반국가 세력이 접수했다는 말입니까? 점점 더 극우에 이렇게 포획돼 가는 느낌이에요. 대통령이. 사실상 반대편을 향한 선전포고 아니냐. 이렇게 되면 통치가 가능하겠냐. 대통령이라는 것은 국민 통합. 네. 굉장히 중요한데 통합은 간대없고 적대적 관계를 계속 형성하는 것은 결국엔 내년 총선 앞두고 최대한 지지 세력 끌어모아서 선거 한번 이겨보겠다. 이거 아니냐. 네.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장윤성 기자님이 선전선동을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요? 그렇습니까? 네, 대통령실에서는 네. 지난 정부나 특정한 정치 세력을 지칭한 것은 아니다. 반국가 세력이? 네, 일반론적인 얘기다. 일반론적인 얘기?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적의 소나기에서 놀아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지칭한 건데. 예. 대통령께서 하신 발언은 정확한 팩트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요. 종이 조각에 불과한 종전선 하나 가지고 대한민국에 평화가 온다고 그렇게 외친다면 그거는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대북 제재 해제를 이야기한 세력 그리고 종전선언을 노래한 세력을 우리는 반국가 세력으로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 정부에서 그 종전선언 강조했었잖아요. 대통령실 좀 믿으세요. 아니라고 그러시잖아요. 아니라고 하니까 그냥 이건 해프닝으로 끝내시죠. 아니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장 소장님은 지금 대통령실에서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잘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부성 발언. 아니 아부가 아니라 저는 순간 대통령실에서 나오신 줄. 아니 일단은 뭐 이렇게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라고 우리가 하니 알겠습니다. 우리가 또 꼬투리 잡는 원론적인 얘기였다. 특정해서 이야기한 건 아니다. 제발 저리지 않으면은 절대로 반국가 세력이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믿으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그 민주당에서는 자꾸 대통령을 향해서 극우 유튜브 좀 그만 보셔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소문들을 많이 민주당에서 지금 뭐 발설을 하고 있는데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대통령께서 유튜브를 또 많이 보신다고 나오신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뭐 어디에서 나오는 아니 뭐 얘기예요? 언론 기사에서 나왔고요. 특정한 이제 유튜브 진행하시는 분은 대통령께서 주무실 때 내 유튜브 많이 본다 그런 얘기도 하셨고. 그래요? 또 제 친한 또 어떤 분은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도 받았다. 유튜브 출연하는 거 잘 봤어. 뭐 그런 얘기도 직접 뭐 자기에게 했다. 그렇기 그런 때문에 이야기가 있긴 하군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유튜브 보시면서 또 여러 국민들의 민심을 또 들으시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다. 너무 또 민주당에서 극단적으로 폄하하고 몰고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비판해 봅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그 리스트, 극우 유튜브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입니까? 그러니까 극우 유튜브라는 프레임도 민주당이나 또 진보 진영에서 한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극좌 극우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것은 좀 부적절해 보인다라는 생각인데 강하게 뭐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보수 진영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비합리적으로 우리가 봤을 땐
그런 분들 극우 유튜브라고 하는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 좀 즐겨보시는 것은 맞는 것 같다. 대통령 친화적 유튜브 요 정도로 정리가 되겠군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친윤튜브 이렇게. 아, 친윤튜브. 네. 실제 보도도 나왔었어요. 대통령께서 그 토리, 예, 강아지하고 같이 이렇게 누워가지고 휴대폰을 보는 사진이 공개가 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보수 유튜브를 보고 있었다. 그게 바로 내 유튜브다. 그래서 주무실 때 틀어놓고 주무신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정치권 안에 사진 돌았어요. 프레임 안에 예, 그 예. 유튜브 화면이 그렇죠. 잡힌 거네요. 예, 근데 그게 본인 거라고 주장을 한 거기 때문에 주장을. 실제 그때 그걸 보고 있었는지는 확인할 수 아하. 없죠. 네. 홍보성일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사실은 정치권 최대 이슈는 개각입니다. 장관급은 단 2명이지만 차관급은 13명을 대거 교체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개각. 두 분의 눈에 들어온 인물은 누군지. 예. 장미란 우리 전 역도 선수 금메달리스트. 문체부 제2차관 내정자입니다. 그러니까 제2차관은 뭐 하냐면요. 관광하고 체육 분야를 담당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장미란 내정자가 기본적으로 현역을 은퇴한 뒤에도 장미란 재단 이사장, 용인대 교수로 제2의 인생을 살면서 정치권에도 가끔 좀 얼굴을 내비쳤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대표위원이었고요. 이분이 막 2016년에 총선 출마하네 안 하네 당시에 그랬어요? 새누리당에서 영입하네 안 하네 이렇게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장미란 내정자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스포츠의 페어플레이 정신이 윤 정부의 공정과 상식과 통한다. 잘해주기 바란다. 알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눈에 띄는 인사 어떤 분이 있습니까?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입니다. 오늘 뉴스에서 통일부 정말 장관. 비중 있게 다뤄지는 분입니다. 네, 권영세 예. 통일부 장관 후임으로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가 이제 지명이 됐고요. 이번 MB 정부에서 대통령실 통일비서관으로 근무를 한 이력이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왜 이분을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을 했느냐라고 했더니 일관성 있는 통일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분 정말 대단해요. 왜요? 김영호의 세상 읽기라는 유튜브를 채널을 유튜브를 하셨어요? 네, 유튜브 채널을 상당히 오랫동안 관리하시고 많은 얘기를 여기서 하셨는데 네. 지금 폭파했어요. 유튜브 채널을 없앴어요? 없앴어요. 우리가 이제 오늘 오전까지 오후까지 방송 나가면서 와 여기서 했던 얘기가 청문회장에서 많이 논란이 될 거다. 네네네.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걸 벌써 눈치채신 거죠. 논란될 내용이 또 많이 있나 보네요. 네, 자, 알아서. 통일부 장관. 통일부 장관은 뭐 통일, 남북 교류 정책 수립 네. 뭐 이런 쪽을 이제 관장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자리잖아요. 그럼요. 자, 그러면 어떤 통일관, 네. 대북관 이런 게 네.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뭐 유튜브는 그 폭파시켰을 수 있는데 기고문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2019년도에 그 펜앤마이크라는 우파 매체에 그 기고한 칼럼을 보면 김정은 정권이 타도가 되고 북한 자유화가 이루어져야 통일의 길이 비로소 열린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북한에 대응하는 더욱더 강력한 억제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북한 붕괴론에 입각한 통일론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붕괴해서 흡수해서 통일한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 오늘 논평을 내기를 통일부가 아니라 통일 파괴부 를 만들려고 하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세게 나갔네요. 그렇죠. 그리고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북한 체제를 무너뜨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려면 우리가 전쟁을 감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나갈 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우리가 가지 않고 사실은 북한 문제는 외교적 해법, 네. 대화로 풀어야 된다는 게 기본 노선인데 이분은 조금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히 인사청문회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된다. 중요한 건 이제 통일부 장관 자리. 그러니까 지금 역대 정권의 통일부와 윤석열 정권의 통일부는 역할과 임무가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이분을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을 하면서 뭐라고 밝혔냐면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전 세계에 알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게 적임자가 이 사람이다라고 했고 네.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정권의 대북 정책의 중요한 한 축이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화예요. 그걸 위해서 적임자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통일부 차관으로는요.
외교부 출신을 지금 임명을 했어요. 맞아요. 그런 것을 보면은 색다른 다른 형태의 통일부의 역할을 이번에 보게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하. 그래서 통일부가 아니라 북한 인권부가 될 것 같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거기에만 전념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도 통일부의 중요한 역할이 남북의 대화, 교류, 협력 예. 뭐 이런 것도 열심히 하시겠죠. 네. 표정은 썩 막 기대하는 표정은 아닌 것 같아 보여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솔직히 표정이. 우려가 돼요. 우려가 된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차관급 인사 중에 한 분이 논란이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교육을 책임지는 곳입니다. 김채환 공무원 인재개발원장 내정자. 네. 이분은 어떤 분이고 왜 논란이 되고 있습니까? 이분이 과거에 했던 발언들이 상당히 큰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분도 유튜버. 구독자가 엄청나던데. 네, 이분의 구독자가 50만이 넘어요. 더 라이브보다 더 많은.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굳이? 뭐 네. 참. 예, 그래서 하여간 분발하셔야 됩니다. 알았어요. 더 라이브 분발하시고요. 그동안 했던 얘기를 좀 보면 사실에 근거했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박근혜 정부 말에 촛불 시위에 중국인들이 대거 참여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중국은 당시 대한민국의 유학원 7만여 대학생들 전체를 동원할 수가 있었고 그들을 일사불란하게 촛불 시위에 참여하도록 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목격한 운동권 정복 세력의 정권 정복 과정입니다. 군 장악을 공고히 하시길 조언드립니다. 윤 대통령을 믿고 명령에 무조건 복종할 군 지휘자들을 휘하에 잘 두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를 위해서입니다. 제가 그 유튜브 세계관을 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로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가 있었는데 중국인 유학생 7만 명이 동원됐다. 이거는 그냥 너도 알고 나도 아는 다 사실이다. 솔직히 좀 처음 들었거든요. 그때 촛불 집회 현장을 단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매일 취재차. 네, 취재차. 그리고 15시간씩 그때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생방송을 했었어요. 네, 시민들을 막 만나고 뭐 초등학생 인터뷰도 하고 대학생도 인터뷰하고 중고생도 인터뷰하고 뭐 주부도 인터뷰하고 뭐 회사원도 인터뷰하고 그때 군인들도 나왔었습니다. 경찰들도 나왔었습니다. 중국인들은 못 만났어요. 외국인은 만나질 못했습니다. 한국 사람들만 하더라도 너무 넘쳐가지고 그때 지하철이 그냥 무정차 통과하고 그랬었어요. 너무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데 이런 사실관계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하는 분이 과연 공무원 인재 개발 연구원 원장으로 가서 어떤 교육을 할지 그 교육을 받은 공무원들이 무슨 생각을 할지 저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온 해외 유학생 중에 중국인 유학생이 7만 명이더라고요. 전원이 나왔다는 건데. 네. 아니 이거 근거가 요만큼이라도 있는 얘기인 게. 죄송한데 저는 당시 이제 보수 진영에 있었잖아요. 좀 믿었어요 이거. 진짜로. 그랬었군요. 촛불 집회 안 나왔어요? 믿었어요. 촛불 집회 한 번도 안 나갔어요? 저는 이제 나가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시에 저는 이제 국민의힘 쪽에 있었으니까. 유명한 얘기는 맞았군요. 네, 저희 사이에서는 이제 보수파 쪽에서는 이거 맞다. 그렇게 막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도 뭔가 근거를 봤으니까 믿었을 거 아닙니까? 봤으니까. 솔직히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보수 유튜버 분들의 방송을 많이 봤거든요. 그분들이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에서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근데 지금은 솔직히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동원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명확한 사실로 밝혀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것도 많이 다뤘던데요. 그러니까 김채원 원장이 유튜브 채널에서 막 이렇게 따로 만들었더라고요. 또 이준석 대표도 그거 캡처해가지고 또 하나 멋있게 또 본인 SNS에 올렸던데 썸네일이 좀 거치네요. 맞아요. 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준석 대표도 김채환 원장이 영상 썸네일을 페북에 올리면서 이 방향으로 대한민국 공무원을 교육시키면 어떻게 하냐. 큰일 났다. 이런 식의 이제 반응도 보였는데 뭐 이것 때문에 뭐 교육 원장이 된 건 아니겠죠. 그렇게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교육을 해야 되는 분인데 저 언어의 품격 저래도 되겠습니까? 저는 저런 분을 그 공직자에 앉힌다는 것은 최소한의 어떤 검증 과정에서 다 털어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앉힌 건가 정말 자괴감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수 참칭 패널로서 뭐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의 입장을 좀 대변을 하자고 하면 지금 더 라이브에서는 좀 자극적인 부분들만 짧게 좀 편집한 거고 저분들이 또 이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또 좋은 말씀 많이 한 것이 인사청문회 검증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질 것이다. 얘 하나만 들어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균형이 맞을 것. 제가 찾아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김영호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유튜브 보고 제가 연구하려고 그랬더니 또 방을 폭파해버려가지고 검증을 못하겠더라고요. 아니 그럼 보수 진영에 오래 계셨으니까 지금도 뭐 계시는 분인데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그다음에 김채환 내정자 이분들이 보수 진영에서는 유명한 분들이었습니까? 아니 전 처음 들었어요. 제가 뭐 과문해서 그런지 처음 들은 거예요.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실에서 발탁을 했다고 보십니까? 솔직하게 갑니다. 공식적인 형식적인 절차가 있는 것이죠. 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하고 법무부 장관이 있는 인사검증단에서 검증을 해서 또한 대통령께서 일정한 검증을 통해서 이분들 내정하고 임명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진짜 장 소장님에 대한 배신감을 느껴요. 와, 방송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저한테 맨날 야단치거든요. 원고대로 하세요. 여기 써 있잖아요. 저는 못해요. 엄청난 그 발언을 했어요, 장 소장님이. 저희 제작진한테 한 발언. 알고리즘 발탁이다. 제가 안 했어요. 아니, 제가 절대 지질만을 얘기하십시오. 아니, 절대로 안 했어요. 저렇게 또.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설이라고 아직까지 설을 지금 한 달째 하고 있는데 안 들어갔어요? 왜 그런 걸까요? 임명하려는 원칙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임명하거나 지명하지 않은 것은 세 가지 이유로 보여져요. 하나는 지금 대통령께서 국정과제를 세게 밀어붙여야 되는데 인사청문회 정보로 확 가버리면 국정과제를 하는데 상당히 혼란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 또한 지금 또 임명하면 인사청문회 2번 거쳐야 된다라는 것. 또한 세 번째는 그냥 여의도와 대통령실 주변에서 떠돌아다니는 얘기인데 이동관 특보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대통령께 꾸준하게 보고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아니 이 사람 말고 그럼 대안이 있느냐. 방송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최적의 적임자를 한번 대안을 내놔봐라. 이래서 인사가 좀 고심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제가 취재한 바로는 여론조사를 한 달 내내 돌렸대요. 그러니까 원래 대통령실 여당, 야당 다 여론조사를 돌리고요. 그리고 선거 때는 2, 3일에 한 번씩 돌리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넣은 거예요. 이동관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는데 부정평가가 우세하고 긍정평가가 계속 돌리는데 계속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조차도 부정평가가 우세하고 어떤 것은 75% 정도까지 되니까 부담을 좀 느끼고 상당히 있나 보군요. 부담을 느끼고 이랬다가는 제2의 정순신 사태가 날 수 있겠다. 그래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여론의 추이를 보고 그리고 나서 임명을 할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은 한 8월 정도 될 걸로 보여요.